삼국지 천하통일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EBS의 황대훈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의 그 고정 코너죠. 삼국지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을 모시고 삼국지 이야기를 해보는 노원 결의 코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또 왜 나오신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뮤지션 전범선 씨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인사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예, 지금 주먹 폭언의 예를 해주시는데. 폭언의 예라 그래? 폭언의 예, 주먹을 이렇게 감싸는데 네. 그 손바닥과 주먹을 맞추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간단히 혹시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양반들의 보컬이자 글 쓰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네, 글 쓰는 전범선으로도 소개를 하셨고. 네. 뭐 이게 사실 또 이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 대부분 알만한 분들이 다 아실만한 뮤지션이신데 네. 또 이게 삼국지만 보시는 분들은 모실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양반들이라는 밴드를 하고 계시고 그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부문 수상 이게 이제 혁명가죠. 그렇죠. 예. 예,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수상을 했고.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로 통일부 장관상. 이거 좀 재밌었어. 이제 군인 때 네. 만드신 노래로 네.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를. 예. 그리고 노래도 들어보면 군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 통일을 생각한 노래. 예.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래. 전선을 간다. 천하 통일을 위한. 천하 통일을. 노래였습니다. 마음을 통일시키자는 차원의 노래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사랑가, 혁명가, 방랑가라는 앨범을 발매하셨고요. 네. 네, 요 앨범들의 제목들이 다 보면 마치 그 옛날에 우리 어떤 그 뭐랄까요 소리 제목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네.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제가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 전공이십니다. 그런 거를 좀 갖고 와서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를 좀 담으셨고 네. 저희 팟캐스트 지금 출연하신 분 중에 처음으로 역사 전공이 나오셨습니다. 그런가요? 아직까지 역사 전공 없었던 네. 그 이제 양반들. 네. 이런 밴드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 그 약간 어쨌든 지금은 없는 존재잖아요. 양반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계급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네. 근데 뭐 요즘도 다 뭐 이 양반 저 양반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 저 양반.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양반 저 양반인가요? 뭐 별 의미 없이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지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뭔가 좀 그러니까 로큰롤이라는 게 영국과 미국의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들의 음악을 하면서 뭔가 좀 더 멋있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끌어와 봤습니다. 내셔널리티에서 꺼내셨다. 내 안에서 건져 올린 양반성. 그렇죠. 네. 저는 그 혁명가 노래를 좀 들어봤고, 아래로부터 혁명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들어봤고, 앨범 자켓 봤는데, 그 본인이신 건가요? 혁명가. 네, 그 당시 저의 초상입니다. 초상. 보면 약간 이렇게 예전 그야말로 농민들의 옷이라고 할까요? 그 옷을 입고, 녹두장군 전봉준 같은 느낌. 맞습니다. 전봉준 장군을 모티브로 오마주한 거죠. 네. 오마주 하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음반 제목이 혁명을 주제로 한 이제 컨셉 음반이었고. 음반도 전봉준 전체가 이제 혁명의 어떤 심상을 가져와서 비유적으로 쓴 이제 음반인데. 뭐 조선에서 혁명하면은 전봉준 아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몰락 양반이 혁명의 대명사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압송되어가는 사진. 저기 종로에는 그 동상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걸 보니까 로큰롤 스피릿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해봤습니다. 어쨌든 록 스피릿이기 때문에 차용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록이 느껴지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마침 그 앨범이 발매된 시기가 한국이 약간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얘가 나오던 시기라 백성들의 도탄이 빠져서 빠진 시기 전국이 삼정이 물러나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도 그때 하셨었죠. 그렇죠. 그때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이름하야 거기에서 제가 소리를 했습니다. 벌써 꽤 예전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그렇죠. 5년 전이네요. 5년 전이네요. 네. 벌써 그렇게 느껴지는데. 세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신다고 했을 때 저는 황건적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황건적 얘기를 엄청 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황건적 얘기도 재밌죠.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이런 난세에는. 난세입니다. 네, 필요하죠. 근데 제가 민중봉기를 이렇게 선동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황건적 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사무실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따가 저희가 자세히 얘기할 거는 이제 오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죠. 네, 네, 뭐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차 그 원래 주제를 저희가 이따 꺼내는 걸로 하고 그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는 다 이거를 여쭤보는 고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좋다. 제가 EBS에서 얼마 전부터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 게 있군요. 네.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지구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살리는 라디오라고 해서 살리는 라디오. 전범선의 휘뚜루마뚜루 오디오 천국 이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토요일마다 토요일 저녁 5시쯤 나오고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 5시. 근데 제가 글 쓸 때도 그렇고 요새 어디 뭐 주로 강연을 하거나 할 때도 이 비거니즘이나 뭐 기후 생태 위기 이런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요즘 시대에 너무 저희 세대한테 중요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사실 저의 또 가장 흥미진진해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역사거든요. 전공인. 네, 역사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저는 재미나게 푸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미래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되긴 해요.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뭐 지금 날씨도 그렇고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다, 역병이 창궐하고 이러니까 맞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요즘의 걱정들, 앞으로의 이런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에서도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좀 본래 영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고 있는 찰나 여기 또 이 삼국지 천하통일 섭외가 와서 PD님께서 알려주셔서 흔쾌히 당도했습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 적절한 타이밍이 약간 들어갔네요. 그렇죠. 섭외가. 만약에 미래 얘기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셨으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너무 역사 얘기만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봉준 막 상투까지 틀었었거든요. 최소한 100년 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투를 트셨던 머리를 지금 푸셔서 지금 머리가 약간 어깨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그 사이에 삭발을 한 번 당했던 적이 삭발도 한 번 하셨나요? 분역을 치르느라. 분역을 치르셔서. 모두가 하는 삭발을 같이 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뒤에 다시 기르신 거군요. 다시 기르고 있습니다. 상투는 이제 다시는 안 트십니까? 상투는 뭐 가까운 미래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먼 미래에 또 다시 보는 걸로. 그래서 과거를 얘기한다는 건 어떤 힐링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는 좀 그렇죠. 이게 뭐 과거에 아무리 뭐 이런 황건적의 난이나 뭐 삼국지의 그런 난잡한 이야기를 해도 과거의 일이잖아요. 최소한 저희를 상처 입힐 수는 없죠. 우리한테는 뭐 사실 남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런 난세가 있었는데 다 살아남았는데 뭐 이런 또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또 연결 한번 해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뮤지션 전범선 씨. 오늘 제가 호칭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범선이나 뭐 범선 씨나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양반이라고 부르라고 하실까봐 좀 고민을 했던 범선 씨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범선 씨로 하고요. 그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오늘은 역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더 삼국지 덕후로서의 정체성을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먼저 읽은 삼국지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제가 기억에 남는 내가 읽은 삼국지 그 이문열 삼국지. 많은 분들이 역시 이문열 삼국지 읽으셨죠. 그렇죠.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때 읽으셨어요. 그때 정확히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방에서 이문열 삼국지를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삼국지 그만 읽어라. 눈 나빠진다. 불을 끄고 읽으셨습니까? 불을 켜고 읽었는데. 근데 불을 켜고 읽었는데 눈 나빠진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정확한 그 버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세로로 된 판형을 읽었었어요. 세로로 된 판형. 그때 잘 안 남아 있었는데 집에 있으셨나 봐요. 뭐 어디서 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로로 된 옛날 그거를 읽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몇 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원래는 1.5, 2.5였는데 이제 막 뭐 거의 1 밑으로 내려가서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경 안 쓰셨는데 아직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셔서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셨군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 읽어라. 그래서 근데 뭐 읽었죠 계속. 그래서 눈을 망쳤죠. 계속 읽으셨어요. 바로 말을 잘 들으시는 편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까지 읽었었고 그래서 그거 읽으면 멈추면은 사실 그만인데 사실 어머니가
저희 눈을 걱정하셨던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당신의 귀를 걱정하셨던 것 같은 게 제가 읽고 나면 그 다음날에 뭐 차를 타고 어디 가거나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장묘가 말이야 아줌마. 그래서 막 읽은 모든 내용을 그때부터 제가 역사 전공의 길에 가고 있었던 거죠. 싹수가 노랬다. 그렇죠. 사료를 흡수한 다음에 네.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소화시킨 버전으로 하신 거죠. 소화시켜서 구두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입력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부모님이 견디시기에는 근데 좀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맨날 삼국지 얘기하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겪고 있는 그때 어머니께서도 제가 되게 많은 그 자제를 해야 된다고 늘 하면서도 늘 그 약속을 어기고 그럽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책 읽으면 보통 그 부모님들은 칭찬하시는데 그렇죠. 그만하라고 하실 정도였다. 네. 그 책이 이제 삼국지였다. 삼국지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삼국지 3번 읽은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목도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다른 데서 얘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역시 네.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놀아야 된다. 그렇죠. 도원결의 취지에 너무나 맞는 게스트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실컷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네. 위나라를 제일 좋아하나 오나라를 제일 좋아하나 총나라를 제일 좋아하나 어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사실 삼국지를 언제 읽냐, 몇 번째 읽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삼국지 연의를 중심으로 읽으면은 그렇죠. 당연스럽게도 당연히 그 총나라 중심이지 않습니까? 쉽지. 그게 훨씬 쉬운 선택지죠. 예. 이게 일단은 주인공이 네. 그들이니까. 유비니까. 예. 모든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와 비아를 이제 구분하게 되고 삼국지 연의에서 분명하게도 아가 이제 총나라니까. 총나라. 예. 거기에 저도 처음에는 심취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막 뽕이 차오르죠. 예.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총나라는 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패배합니다. 패배자. 예, 그 젖잘싸 정도. 예. 젖잘싸. 네. 착하다고 보기도 그렇지만 비교적 네. 좀 조조에 비해서 유비가 착하 보이니까. 착하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정신승리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데 집니다. 네. 그렇다고 위나라가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나라가 잠깐 이기잖아요. 뺏겨요. 예. 그 결말을 되게 쉬쉬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네,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까먹으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네. 저도 사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한창 총나라에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막 읽어서 그게 흘러서 제갈량까지 가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주 허망하게. 예. 그리고 막 장강에 물결을 흐른다 뭐 이런 시 나오면서 막 네. 더덥다는 듯이. 근데 역사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이게 왜냐면은 물론 모든 역사를 뭐 교훈을 삼으려고 읽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천하통일이 꿈이었으면은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떤 이 정책 이반자들과 유정자들의 일련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이 나아졌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내부를.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왜 근데 구체적으로 왜 서술하지 않는가? 그렇죠. 거기에 그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끝나버려서 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순간 네.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비극으로 그냥 끝나니까 던져버리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고서 그 PD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어떤 사전 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한테 가장 네. 흥미로운 질문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어제 30이 되었는데요. 네. 생일을 밝히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30대에 들어서면서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삼국지를 다시 읽는다 하면은 예. 결국에는 승리한 그 자들의 입장도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위나라, 진나라 쪽을 그렇죠. 좀 예. 더. 네. 생각해야 되는 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는 네. 가장 안 다룬 다뤄지지. 사실 한중일의 입장을 많이 대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삼국이니까요. 예, 요새도 삼국지란 말을 쓰고. 그렇죠. 예, 한중일 삼국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한중일 삼국지란 말을 쓰고 사실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입장에서 가장 대입할 수 있는 데는 어딜까? 라고 했을 때는 삼국지 위초구 중에 한반도는 어딘가? 네, 지금 이 정세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기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도 좀 위험한 존재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이제 잊혀진 좀 존재를 이렇게 조명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나라를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견 재밌으네요. 그 승자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도 아닌. 그렇죠. 한반도의 입장이 그것에 가장 가깝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면 오나라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 봤습니다.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너무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나라에 좀 마음이 간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좀 쓰인다 정도? 쓰인다. 네, 내가 너무 그 당시에 하찮게 보지 않았나. 네. 손권 주유, 육손. 뭐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인공도 아니고 촉받을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녀석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나라의 마음이 쓰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네네. 이따가 오나라 얘기하면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만 아낄 것 같은 사람. 삼국지 인물 중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진짜. 그런가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쓰이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주유한테 마음이 좀 주유. 쓰입니다. 예, 주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유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 제갈량과 사마이 이 경쟁 구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 주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 모르지 않나. 네, 이런 좀 마음이 좀 들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요. 평가절할 수도 있고. 연희에서는 명백하게 평가절하 당했고요. 예. 그런가요? 그 뭐 이렇게 제갈량한테 갖고 놀리다가 마지막에 피투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이 뭐 적박대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도 충분히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일 텐데. 예. 성과도 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좀 마음이 좀 쓰이는 게 있고. 주유한테 마음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화두가 능력주의다 보니까. 능력주의, 그렇죠. 예. 이 삼국지도 좀 어느 정도는 이게 물론 덕, 충 이런 다양한 이제 가치들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제갈량의 넘사벽 이 일단 능력. 저기 쌈박질을 잘해야. 쌈박질, 그러니까 싸움질도 잘해야 되고. 네. 머리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도 쓰고 이제 뭐 천문지리를 통해서 미래도 예측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지략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장비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갈량한테 이제 안 되는 이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는 되게 근대에 들어온 거지만 이 중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과거 시험부터 시작해서 능력 있는 자를 위로 올린다라는. 그렇죠. 그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적인 어떤 뭐 무력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대부들의 뭐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나 뭐 사랑하는 능력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힘의 균형을 잘 이렇게 장난질해서 죽일 수 있냐. 모략 뭐 이런 거잖아요. 지략, 재략 뭐 이런 거. 술수, 권모술수. 그게 엄청 이게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정치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마키아벨리적인 이런. 마키아벨리적인. 거를 한국이나 이런 동양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되게 높이 샀던 게 아닌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리스 로마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저는 삼국지를 생각하면은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한 역할을 이제 동북아에서는 삼국지가 한다. 어떤 이 동북아 전체 문명을 좀 그 문명 기반이 되는 한중일의 어떤 공통 분모잖아요. 공통의 텍스트가 뭐 삼국지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유럽이나 공자, 뭐 논어 이런 게 떠오릅니다만 그렇게 막 일본은 뭐 유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뭐 철학이고,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지만 어떤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기본적인 사람들 일상적으로 이제 그 같이 공통 분모로 지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잖아요. 신화와 성경 단위로 갔을 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저는 삼국지인 것 같아요. 신화 같은 어떤 요소들이 많고. 엄청 고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 동북아가 힘이 세지면은 또 그 삼국지의 역할도 되게 커질 거라는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동북아가 같이 좀 한중일이 다 같이 그 공부를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때 말이 통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재거리가 필요하죠. 공통분모. 그렇죠. 근데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뭐 그 전제가 있어요. 펠로포네스 전쟁사는 다 읽었겠지. 다 읽었고 뭐 오이디푸스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어땠다 뭐 가이아가 뭐다 이런 거 다 알아듣잖아요. 신화적인 비유를 다 알아듣는데 동북아의 어떤 지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삼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갑자기 여기가 일로 왔는데 능력주의 얘기하다가 능력주의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능력주의가 삼국지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거기에 좀 몰입해서 제갈량은 높이치고 이 주유도 똑똑한 사람인데 걔는 지력이 97이고 제갈량은 100이야. 그렇죠. 그 삼국지 게임 보면은 날다긴다 해도 너는 97이고 숫자로. 나는 100이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임에 예. 폐해가 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갑자기. 그렇죠. 일본에서 그건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치화 시킨 건 일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개량화 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97인 책사가 하는 조언은 상당히 안 어쨌든 틀리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제갈량은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좀 위험한 것 이것이 같습니다. 이제 예, 능력주의가 그야말로 예, 수치화되어 있는 전쟁터에서 붙으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그렇죠. 삼국지 게임에서 반드시 지잖아요. 반드시 집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후반기 작품들은 뭐 특수 능력이라든지 뭐 병종 적성 이런 걸로 그걸 좀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 그렇군요. 네. 최근작은 안 해보셨고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세븐 이후로 제가 안 해봤습니다. 세븐 이후로 안 하셨다. 아, 세븐은 이제 장수재 삼국지인데. 네, 되게 해박하시네 아, 진짜. 잠깐. 네. 오늘 또 게임 얘기로 빠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게임 네, 얘기는 나중에 네. 필요한 만큼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게임 삼국지가 표방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로서의 이 그렇죠. 네. 역할이 어떤 최근의 현대에서는 우리가 게임으로 만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삼국지가 이 능력주의의 본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네. 동북아의 공통의 텍스트로서의 원래 위상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잘 정리한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싫어하는 인물보다는 삼국지에서 싫은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나간중의 원작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열 평력 삼국지를 봤기 그렇죠. 제가 한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야, 그 한자를 막 적어 놓으셨죠, 거기에?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입장에선 조금 이문열 쌤을 만나 뵀는데 아, 네, 그러셨다고. 초등학생들은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못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초등학교 때 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해 못하지 않았어라고 네. 아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니까 최소 읽어야겠네. 고등학생이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초등학교 때 다 읽힌다고 네. 좀 우려를 표명하셨던. 그렇죠. 약간 체했던 감이 있네요, 제가. 예. 예. 왜냐면 그거 읽고서 바로 게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잖아 지력 97의 주의였어. 맞아, 맞아. 얘가 잘생겼네. 잘생겼죠, 이러면서 멋있게 일러스트. 생겼다. 멋있죠. 예.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이문열 평력 삼국지를 읽으면서도 뭔가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싫어하는 사람 너무나도 그 전형적인 악역으로 이제 치부되는 사람들이 많이 네. 싫어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좀 걸리는. 대표적인 건 동탁이죠, 동탁. 동탁이 싫으셨다. 동탁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너무 전형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요즘- 오히려 안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너무 전형적인 인물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을 안 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 뭐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쵸. 바뀌셨겠죠. 예,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은 약간 그런 관우같이 관우. 예. 그러니까 너무 충성과 의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과 의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게 좀 저는 삐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아 보인다? 바보 같다기보다는 네. 그 충의 가치라는 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어울리나? 예, 요즘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높이 살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보수하는 태도? 그렇죠. 신념을 보수하는 태도도 있지만 그거 관우가 조조를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죠. 네. 예. 살려보내죠. 자기한테 빚을 줘서 그 빚을 그게- 갚아야 된다는 자기 자신의 윤리 때문에 그게 엄밀히 말하면 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그 남자로서의 의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랄지.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전 위험한 것 같아요. 그 가치가. 공과 사를 구분한 것이 맞나? 그렇죠. 공과사를 네. 철저히 구분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 솔까말 자기가 멋있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떳떳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그 관우는 그 상태에서 돌아가면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게 멋있으니까 그 아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이쪽에 숨겨. 내가 의리를 위해 솔직히 숨겨. 조금 좀 멋없게 약간 뭐 위나라 당수를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욕하겠죠 다들. 이게 관우를 욕했겠죠. 조조를 죽였으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야 너 뭐죠 네. 의리의 화신이라더니 조조한테 안 미안해? 네. 미안하시죠? 솔직히 적수마다 다 미안하잖아요. 받고. 그죠? 자기가 적토마다 다 받고 뭐 그 멋있는 건 다 하고 그렇게 싶어서 그런 잘해줬잖아요. 그 살려 보내주자 오간 참육장 할 때 살려 보내줬잖아요. 거잖아요. 유비 부인들도 안 해쳤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갚아요? 관우 장군 정말 당당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끄러워서 네, 그러니까. 더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모르겠어요. 그게 떳떳다 멋있긴 한데 네. 어린 마음은 되게 멋있었죠. 지금도 사실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멋있죠. 멋있는데 곤조랄까? 예, 곤조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곤조죠. 예. 곤조라는 거의 가치가 네. 요즘 시대에 얼마나 필요되는가. 우리가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네. 미덕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뭐 관우가 멋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멋있지만 그것이 현대에 맞는가? 네, 현대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관우처럼 살지는 않으신다. 관우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아, 살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존심보다는 네. 시대가 요청하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될 때가 하고 싶으시다. 네, 시대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약간 융통성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내가 솔직히 좀 덜 멋있어도 조조를 죽이는 게 천하통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총나라 이겼을 수도 있어요. 아, 총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아니 총나라잖아요. 그래서 관우는 총나라니까. 관우 총나라고 천하통일을 누구의 입장에서 천하통일 하는 게 전체 이야기가 그게 다잖아. 그렇죠. 관우는 평생 유비가 천하통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 살아놓고서 거기서 자기가 멋있으려고 조조를 이제 살리니까 그거는 좀 합당한가 좀 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한 발만 더 들어와서 네. 총나라 집단의 입장에서는 뭐 조조를 죽이는 거 뭐 더할 나위 없죠. 네. 그냥 대의로 봤을 때. 대의를 봤을 때. 그래도 조조를 죽이는 게 그 당시에 맞았다고 보세요? 아, 그건 제가 역사학도로서 좀 더 그 당시 정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단을 유발했습니다. 판단을 제가 판단을 지금 내리기는 예. 어떤 감흥만 밝힐 수가 있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해요. 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예. 집단이 목표로 하는 네. 것을 네. 개인의 감정보다는 우선시해야 된다. 아, 그거는 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관우와 같이 이제 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 장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장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어쨌든 일개 시민은 아니니까요, 관우가. 그렇죠. 그 천하의 명운을 어깨에 지고 있는 대장수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운명이 바뀌는 결정권자였던 거잖아요. 솔직히 생각해서 지금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갑자기 그렇죠. 육참장이 전쟁을 하다가 저게 얘가 나한테 예전에 밥을 지어준 적이 있어. 네, 그거는 바로 그냥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갖고 있지만 살려보내줘야겠어. 네. 믿어볼만해. 한번 믿어볼만해. 이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관우의 그 선택이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당시 조조를 위나라로 살려도 보내는 거는 거의 이제 핵무기 몇 개를 위나라로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났을 텐데. 네, 비슷하죠.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만큼 제가 너무 찬양했던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게 된 인물로 관우를 꼽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염을 너무 많이 만져. 그것만 해도 요즘 누가 수염 그렇게 많이 만지면은 일단 너무 자의식 과잉이 됐다라는 생각하겠죠. 수염을 기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아, 길렀었죠, 제가. 기르셨어요? 그 자켓에 있는데 근데 그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거의 지금 목젖 아래쯤을 가리키고 계시거든요? 네. 이 정도 거의 한 10cm 되시거든요? 네, 이만큼 기르셨다고요? 이 정도 길렀었어요. 멋있게 길렀어요? 이게 잘 멋있게 안 나는데, 이게 수염. 생각해서 좀 기르는 입장에서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수염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져요. 그쵸.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지셨습니까? 관우를 생각하면서 만지셨어요? 무의식적으로 관우를 항상 이 각도를 만지게 됩니다. 아, 저 지금 이렇게 이게 S자로 지금 글렌 이 손짓을 하고 계신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동작과 완벽하게 똑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돼요. 그 동병상련이 자아 비판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자아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의식 과잉의 어떤 증거거든요. 아, 나는 자의식 과잉이었다. 나는 자의식 과잉. 정범선 자의식 과잉이었다. 그렇죠. 고백하시는 겁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는 없지만. 그렇죠. 관우는 제가 봤을 때, 미뤄 짐작했을 때, 굉장한 자의식 과잉을. 중증이었을 것이다. 중증에도 거의 뭐 끝판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판왕이었을 너무나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조조를 살려 보내면서도 수염을 만졌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했다. 나는 멋있다. 솔직히. 죽으면 어쩌지? 나 겁나 멋있다. 이러면서 수염을 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우 극딜을 하셨고 수염을 길었다는 과거를 고백하셨고 수염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평가를 들려주세요. 중요한 건데 남자들은 멋있어하는데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역시 이건 국룰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싫어하고 그래서 그래서 면도를 했습니다. 입대할 때 하신 건가요? 면도? 아니, 입대할 때도 면도했었고 입대할 때도 했어요. 제대한 후에서도 그 병이 도져서 다시 길렀죠. 입대 제가 근데 군대에서 수염 기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수염 못 기릅니까 군대에서? 군대에서 못 기르죠. 아, 못 길러요? 못 기르죠.
미군은 기를 수 있습니다. 미군은 미군은 기르죠. 콧수염까지 기를 수 있는데 턱수염은 안 되고. 역시 대한민국의 수염을 혐오하는 정서는 그렇죠. 여자들만의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 군대 문화인데 그만큼 수염을 기르는 것이 어떤 권위의 상징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저항? 예, 저는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져서 했는데 자유의 상징으로 수염을 기르셨는데 길어지면서 많이 만지면서 네. 점점 이게 권위의 상징이자 어떤 자의식의 상징이 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그렇게. 때는 자유를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 두발 규제 때문에 맨날 못 기르니까 그죠. 그때 수염도 못 기르게 하죠. 그 수염 좀 있으면은 뭔가 저항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사회 불만이냐. 약간 면도를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네. 너의 털은 국가가 지배하는 거지. 너의 그렇죠.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네. 저도 가끔 그래서 수염을 깎을 때마다 약간 통제받는 기분이 되어서 그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 사회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그 교사와 국가에게 통제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에게 통제당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와이프에게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염은 이제는 안 기르시는군요. 안 기릅니다. 저는 이제 모든 털을 다 밀립니다. 털을 다 미신. 네. 하지만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기셨고 머리는 돼 있고. 예. 머리는 기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관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약간 예전과는 좀 다른 전개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나만이 아끼는 장수를 그래도 얘기는 하셔야 돼요. 나만이 아끼는 장수. 네. 저는 항상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재평가를 하더라도 판단을 유보하고 싶은 게 조자룡과 황충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조자룡과 황충. 네. 네. 5호 대장군 중에서는 5호 대장군의 그 4번, 5번이죠. 네. 번호가 그렇죠. 4번 5번이죠.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황충에 대해서 좀 다시 황충에 대해서. 네, 황충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궁금한 게 많아진다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지금 입장에서 다시 삼국지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연구하고 싶은가? 네. 역사학적인 논문 주제나 네. 어떤 소설적인 면을 봐도 그렇고 집중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황충의 그 정력의 기원이 어딘가? 노익장의 기원이 노익장의 기원이 무슨 비결이 뭐냐? 그 스태미나가 어디서 나오는가? 스태미나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비건이즘 관련된 라디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영양학적으로요. 네, 왜냐면 육식과 어떤 남성성의 그런 연결고리가 되게 커요. 그리고 네. 미신이 좀 신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안 먹으면 힘 못 쓴다. 그렇게 되게 제가 채식한다 그랬을 때 남자가 채식한다 그러면은 고기 못. 남자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런 어떤 남성성과 육식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 정력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되고 네. 건강하게 채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상태에서도 건강 유지하고 싶으니까. 비결. 네.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황충이 아무리 소설이라도 네. 백발이 성성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70대로 보통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노익장의 대명사 하면 당연히 황충이라고 하고 이제 이 숫자로 봤을 때 무력이 몇이죠, 황충이? 95 정도 보통. 제가 너무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좀 고마워요. 하여튼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그 정도 돼요. 그렇죠. 막 장비 여포가 100 넘을 때. 그렇죠. 그리고 90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을 맞추려고 해준 건지 5호 대장군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좀 맞춰준 건지 실제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능력주의를 생각했을 때 네. 여기서 또 능력주의를 계속 네. 돌아가면 능력주의를 생각했을 네. 때 이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네. 소질과 적성, 이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저가 다른데 다른 거. 다 다른데.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거를 출발선을 좀 맞추는 작업을 또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또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네. 거기에는 이제 미성년자도 있지만 분명 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있거든요. 노년층, 굳이 저희가 덧붙인다면 장애인, 그렇죠. 이주인,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얼마든지. 네. 예를 들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황충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황충이 배려할 필요조차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솔직히 100 이상으로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비가 70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전성기 때 그런 거고. 그렇죠. 예, 장비가 나이 들면 당연히 여포가 70 넘었을 때 과연 황충이랑 싸워서 이길까? 너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공정한 능력주의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로 평가하자. 그렇죠. 네, 어떤 특정 시점을 박제할 게 아니라. 박제하면 안 되고 노년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부합하는 어떤 우리가 요소들을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황충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충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새 그 최신 시리즈에서는 이제 확삭이라는 특수 기능을 주는데요. 확삭이 뭐냐면 나이가 네. 특정 나이를 넘어가면 능력치가 버프되는 그 특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나이가 약 60인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능력치가 5, 7 정도가 플러스 되면서 무력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황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한 6쯤에 도입된 그게 너무 게임 얘기인데도 그 보통 나이가 어릴 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능력치가 올라갔다가 그래프의 곡선을 따라 떨어지게 되는 식으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인데 네. 황충은 이제 뒤에 올라가는 그래프를 적용받죠. 예외적이네요. 예외적이죠. 짬을 좀 인정해 주는 거군요. 뭐 이게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말년에 좀 좋은 기록들이 남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능을 붙여줍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다가 생각보다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제 조숙형이라 그래서 능력치가 네. 1, 20대 때 최절정을 찍었다가 3, 40대 때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의 시대 배경에 따라서 능력치 운용이 좀 달라지는 이런 또 쓸데없는 게임 얘기를 길게 했군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네. 아마 이제 삼국지 매니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서 그렇죠. 게임에 있어서도 이거를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된다. 네. 최절정기로 반영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 능력치 다르게 반영해라. 그렇죠. 라는 요구를 이제 삼국지 게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공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정에 대한 요구가 고민이 있는 거죠. 들어가는 네. 거죠. 예. 이 캐릭터가 이렇게 평가받아서 되겠는가? 네. 사실 그런 공정에 대한 집착이 삼국지 게임에서도 지금 치열한 전쟁터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 우리 사회의 바람직합니다. 어떤 능력주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집착이 그렇죠. 게임 능력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라는 게 무한 경쟁의 시대였다. 무한 경쟁이죠. 적자 생존의 적자생존이죠. 그런 그거 전제로 하는 건데. 전제로 하는 삼국지는 그거 했었잖아요. 삼국지 그랬었죠. 삼국지는 진짜 뭐 눈 뜨면 눈 뜨고 코베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눈 뜨고도 코가 잘리는 코가 잘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무한 경쟁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따지는 무력을 따지고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짱인. 살아남는 자가 짝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보면서 그 시대의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숭배할 필요는 없지 않나. 능력 우리가 97, 100을 나누고 막 그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황충이 시대를 좀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훨씬 더 그렇죠. 이게 전성기가 너무 전성기를 누렸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황충 얘기가 나만 아끼는 사람에게보다는 내가 황충을 이제 황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삼국지의 어떤 요소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다 아까는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인다. 예, 리스펙. 황충이 달리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분명히 모두가 이제 마음속에 좋아하시죠? 라고 막 황충 좋아하죠? 뭐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이럴 텐데 그렇죠. 막 꼽진 않죠. 꼽진 않죠. 근데 황충을 꼽으셨다. 알겠습니다. 이 확삭이라는 능력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니 그 건강의 비결 그래서 좀 연구하신 결과 뭐가 좀 있으세요? 그 약간 예. 뭔가 좀 결과 공유하시겠어요? 황충이 될 수 있는 비결. 예.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가 맑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피가 맑아진다. 예. 육식에 비해서 특히 적색육을 먹으면은 이게 막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물질로 이게 보는 빨간 고기 먹으면 빨간 고기 특히 가공육 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바인데 그래서 저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지 않나 했어요. 피는 맑다. 네, 근데 제가 말이 채식이지 맨날 라면 먹고 콩고기 먹고 막 되게 가공식품 많이 먹었거든요. 가공식품을 드셨군요. 네, 뭐 콜라 먹고 맨날 그거 감자튀김 먹고 막 그게 이랬으니까. 그냥 그럼 아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말이 채식이지 별로 이게 건강에 좋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요새는 좀 자연식물식을 좀 해보려고. 네네네. 통곡물 위주로 가공식품 안 먹고 설탕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몸무게가 막 많이 나가시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약간 건강하지 못함의 표본 같은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 뱃살이 늘 고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온갖 몸에 나쁜 게 다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래도 마르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니니까. 저의 가장 지금 화두는 제가 로큰롤 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에도 공연을 했는데 체력이 1시간 정도를 저는 노래하면서 계속 춤을 추거든요. 네. 거의 구판을 벌이듯이 막 네네네네. 발광을 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게 채식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게?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제가 채식한 지 거의 10년 됐기 때문에 10년이나 되셨으면 거의 그 밴드 하시는 내내 거의 그렇죠. 채식하셨던 거네요. 내내 채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진 않고. 근데 예전에는 1시간 이상 뛰셨어요? 구판 뛰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좀 얌전하게 했는데 요새는 기타리스트가 영입을 해가지고 보컬에 집중. 그냥 진짜 뛰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새 그 스타일이 좀 더 체력을 많이 쓰는 무대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체력이 그대로더라도 힘들더라고요. 소모가 더 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지구력과 이런 좀 스태미나가 필요하다. 기르셔야 되는군요. 네, 어쨌든. 길러야 된다. 예.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식으로 그걸 이제 한번 실현해 보시겠다라는 그렇죠. 입장. 예. 근데 삼국지에서 싸울 때 보면은 네. 주구장창 싸우잖아요. 주구장창 그냥 네. 계속 뭐 총력 언얼들 이렇게 막 백합씩 싸웠다 그러고 막 그게 뭐 몇십 킬로그램인데 그렇죠. 한 번 휘두르면 작살날 것 같은데 그걸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그리고 그냥 주먹밥 하나 먹고 그렇죠. 주먹밥. 아니 그 만두 먹고 고기도 먹잖아요. 술도 고기도 먹고. 먹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뭐 전쟁하면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비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만은 없었을 거고. 동탁 정도죠 비만은.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었던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삼 그 당시 황충이 식단이 궁금해지시는. 궁금하죠. 뭘 먹었나. 황충의 식단. 네. 어디 기록이 남아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뭐 약간 여담이지만 삼국지 사람들이 먹는 요리를 가지고 일본에서 만화 그린 게 있습니다. 삼국지의 식탁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미친놈처럼 보이나요? 별의별 걸 다 진짜. 하여튼 거기도 약간 그 야채 요리하고 약간 고기 좀 들어가 있고 기름에 볶아가지고 막 주로 그런 것들 나와요. 뭐 주로 야채 먹지 않았을까요? 밥이랑 야채 먹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으니까. 귀했겠죠. 예. 거의 뭐 야채 곡물 위주에다가 가끔씩 고기를 먹었겠죠.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겠죠. 그렇지. 네. 지금에 비해서는 그랬을 것 같고. 하지만 저도- 황충의 식단을 누군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제가 건강 찾아낸 거는 가공식품으로. 예. 아놀드 슈워제네거. 예. 거의 요즘 시대의 뭐 육체파, 예, 보디빌더의 대명사, 정치인, 대명사죠. 예, 영화배우. 마이크 타이슨. 예, 타이슨. 귀 뜯어 물기의 대명사죠. 예. 복서. 네, 복서. 네. 그분들이 다 완전 채식주의자예요. 늘 채식했어요? 완전 늘은 아니었고 그 약간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 보디빌더 유명할 때 그때 채식 보디빌더였던 그 건가요? 당시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이후에 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네. 좀 나이가 들고 예. 중년이 된 이후에 다 완전 채식 비건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채식에 대한 채식과 건강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뭘 먹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황충이 먹었던 거가 비슷하지 않겠는가? 다르겠죠. 근데 요즘 시대의 황충이니까. 네, 요즘 시대 황충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아놀드 슈워제네거 정도면 모두가 황충이 되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인물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면 이제 네. 보통 전생으로 넘어가는데 전생이요? 네, 전생 테스트, 삼국 전생 테스트. 나는 삼국지 전생 누구였는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내가 삼국지에 전생에 있었으면은 누구였는가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 PD가 이제 이걸 띄워주면 이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질문이 한 10개 정도만 답하시면 돼요. 근데 진심으로 답하셔야 된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의리는 중요하다. 물론이다. 세상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물론이지만 세상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이지만 세상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때로는 남을 속이는 것도 불가피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속이긴 싫다. 이건 속이긴 싫어요. 속이긴 싫답니다. 예, 속이진 않는 필요하긴 거고. 한데 속이긴 싫어요.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다로 귀결하신 것 같긴 한데 20번이죠 지금? 20번 맞아요? 바로 바로 이렇게 결론이네. 거구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조금은 가린다. 저는 가립니다. 가린다. 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뒤에 거로 고르셨어요. 결과 8번 갑시다. 총나라요. 8번 위헌이 나왔어. 위헌. 반골의 사람. 위헌. 읽어드릴게요. 나쁜 척해서 그리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리 강하게 나올 수 없는 당신, 시시한 오해를 받아 쇼크받은 적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에 자신을 둡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위헌. 위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차피 위나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총나라 사람이고요. 총나라 사람인가요? 본래 형주에 있다가 유비가 너무 좋아서 유비에게 왔는데 네. 유비한테 항복하자마자 제갈량이 저놈 저거 이 관상을 보시라고 배반할상이라고 유비님 당장 목을 치십시오. 근데 유비가 아니 지금 항복한 사람을 갑자기 목을 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살려줬는데 이제 나중에 위원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제갈량이 기도하는데 목숨 연장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이거 위나라군 쳐들어오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촛불을 꺼뜨리죠. 촛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갈량은 죽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위원이 반역을 할 테니까 네가 반역을 하면 죽여라라고 마대한테 이제 제갈량이 이제 비단 보따리를 하나 줘서 마대가 옆에 있다가 위원이 실제로 반역하니까 목을 바로 날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비명 행사하는
비명봉사. 아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나쁜 놈으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싸움은 잘하는데 좀 나빴던. 좀 싸움도 90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네. 90 정도를 봤습니다. 90 정도. 왜냐면 이게 총나라 후반기 에이스긴 하거든요. 후반기 에이스.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렇죠. 오 대장군 바로 밑에 정도. 맞아.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요새는 그런 짤방으로 유명한데요. 그 누군가 너한테 반역을 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 멋 같은 반역을 꼭 해줘라. 네가 반역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반역하는 거다. 이게 약간 그 비운의 인물로 약간 재조명되긴 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욕 먹었나? 이거 제가 아까 의리보다는 그때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의 길로 제가 간 것 같네요. 오신 것 같아요. 그 이 평가는 어떤 것 같았어요? 여기 그 인물 평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 시시한 오해를 받아 쇼크받은 적도 있는 것. 마음의 상처 같은 적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마음의 상처는 없으신데. 네, 마음의 상처라기보다는 또 위약적인 인물 아니냐고 물어보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솔직히 이거 뭐 변명일 수 있지만 현실주의자 아니었나. 네, 현실적으로 봤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갈량 죄송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쁜 놈으로 기억하고 있던 위원이 전생이신 전생이셨습니다. 전생의 제 위원.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네요. 제 가치관을 좀 저울질해 보겠습니다. 과거니까요. 네. 과거니까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인트로를 마치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 주제가 따로 있잖아요. 아직 그 얘기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오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드디어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로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루 종일 하면 되니까요.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 도원결의 코너의 주제는 이제 보통 게스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죠? 사실 제가 뭐 이야기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제가 등록주에 고르셨죠? 제가 뭐 삼국지에 대해서 삼국지 좋아하긴 하지만 기자님만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최근에 그냥 방송하느라 좀 그래서 그렇지 다 비슷비슷한데요. 아무튼 방금 어쨌든 위원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서 오나라에 대해서 오나라는 왜 이렇게 찬밥인가? 한반도 같은 오나라.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적절한지 고민하시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나라는 왜 이렇게 찬밥인가?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이 주인공 중심적인 제낀 거 아닌가? 너무 제낀 게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오나라를 좀 다시 좀 조명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나라는 왜 인기가 없는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오나라는 왜 인기가 없는가? 이게 주제. 이거 정말 사실 심각한 주제인데. 심각한 주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오나라 좋아하는 사람은 힙스터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게 아니라 누군가 오나라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약간 힙스터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괜히 좀 다르고 싶어서. 약간 축구에서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좋아해. 이것도 10년 전 얘기긴 한데요. 아틀레티코 지금 마드리드 지금 너무 강팀이 되긴 했는데 난 발렌시아 제가 아스날 팬으로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난 아스날이 좋아라고 하면 좀 약간 힙스터처럼 보이죠.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뭐 삼국지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막 유비 좋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남들 다 아는 그런 정도 그 사람이 좀 약간 그렇게 보이는. 하지만 누구에게 요하, 미축 이런 미축. 이게 좀 삼국지 인물이 몇 명이나 되죠? 요 최근 게임 삼국지 14에 이게 제작사가 광고한 건데 1000명이 나온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1000명. 이게 그러니까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 게 보통 저희가 한 5, 600명 얘기를 하고 연희에 나오지 않은 정사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1000명 더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삼국지 14는 1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가 아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동북아의 어떤 공통적인 텍스트다라고 신화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 게 너무 많아요. 인물도 너무 많은데 다 아저씨 할아버지들이에요. 다 남자예요. 일단은 거의 한 99.9%가 남성 아닐까. 그렇죠. 남성이고 다 수염 나 있고 그때는 수염 다 길렀으니까. 4시가 아니면 다 길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러스트에도 다 수염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때야 또 이게 뭐랄까 신화니까 이제 여신도 있고 정령도 그렇죠. 있고 뭐 네. 다 하다 보니까 삼국지는 기껏해야 뭐 초선이나 조선조차도 가공의 인물. 가공의 이런 비유대.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 정략 결혼의 대상 정도로만 나타나고 이제.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좀 우리가 다시 봤으면 좋겠는 거는 오나라. 네, 오나라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네. 거긴 대교 소교도 있잖아요. 대교 소요가 있죠. 대교 소교도 잘 싸우더라고. 게임에서. 부채로 싸우더라고요. 막. 대교 소교 부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상공무상 부채로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는 거의 이제 그 살상 병기 수준이죠. 그렇죠. 네, 거의 진짜 그 대량 최종 병기 살상 그녀 무기죠. 같은 느낌이죠. 네,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죠. 대교 소교를 자주 플레이 하셨나요? 자주 했다고 하긴 그렇고요. 네. 가끔씩 이제 했습니다. 주캐는 뭘 하셨나요? 주캐는 그 당시 여포를 많이 했죠. 여포를 여포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쵸 그냥 일반 타격기만 눌러도 대충 다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좀 호로간 메뚜기를 하셨군요. 네. 그 메뚜기라는 별명 아십니까? 이게 저는-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여포, 그 별명이 메뚜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호로관에서 또 좀 약간 버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로관 메뚜기라는 별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 요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디아블로를 하면 바바리안으로 휘린드 도는 휘린드 도는 느낌이었기 느낌이죠. 때문에, 예, 맞아요. 예. 그랬었죠. 예. 디아블로 2가 최근에 또 리메이크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보시죠. 자꾸 게임 얘기로 빠지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게임에서도 이제 약간 뭐 찬밥 신세를 겨우 면하는 듯한 오나라인데 그렇죠.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생각하신 바가 있으세요? 이거 뭐 나간 중에 잘못이죠. 나간 중에 잘못이죠. 이 역사가 이제 뭐 글 쓰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저도 최근에 그 역사를 기반으로 드라마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극본을 준비 극화 작업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네, 때 저는 그 구한말 네. 조선의 어떤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그 시절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장보준도 그런 그렇고. 네, 맞아요. 이런 난세에 관심 많습니다. 난세. 예, 난세. 변혁기. 변혁기에 관심 변혁기.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 뭐 고종이나 뭐 아니면 뭐 선교사들, 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도 있고 뭐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많은 군상들이 나타난 시기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인간들이. 난세에 나타난 항상 이런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과거 열매인 사람, 빨리 현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렇죠. 뭐 다양할 예. 것 같긴 하고요. 예. 각자 그리고 처세를 막 신경 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조금만 이렇게 쓰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호감으로 그리려면 굉장히 호감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모두를. 네, 뭐 누구든지가 이완용만 해도 사실 이완용은 정말 네. 사실 드라마에서 절대 선하게 그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정서상. 국민정서상 돌맞게 바로 짓다면. 폐지되죠. 네. 드라마에서. 당장 1화에서 바로 폐지. 바로 네. 바로. 근데 이완용도 젊었을 때 그 특히 독립협회 활동할 때는 어... 독립협회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시기가 또 있군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독립문 현판을 한글로 쓴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군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친미파였어 원래 이완용이. 그 선택지를 고려하는 상황이었군요. 어느 쪽을 그러다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좀 미국이 좀 안 도와준다 싶으니까 바로 일본으로 갈아탄 그게 거기서 돌아서는 건데 네. 친미파였을 때는 그러니까 개화파 독립신문 만들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볼 시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뭐 원래 기회주의자니까. 네. 거기 기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네. 근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네. 인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설에서는 특히나 이게 역사를 벗어나서 소설로 가는 순간 충분히 뭐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역사인데 작가가 그런 선택을 해버려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저술을 해버려서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총나라 중심으로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쓴 삼국지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비가 거기 정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뭐 당연히 나관중 입장에서 그랬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볼 때 거기에 우리가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한나라의 정통을 뭐 촉한 정통, 한쪽도 촉한 아니고 정통을 내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네. 촉한 정통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가? 동이족인데 나는 동이족인데 나는 오랑캐잖아요. 고구려였는데 토벌당하던 고구려, 위나라가 토벌하러 왔던 고구려. 그렇죠. 바로 네. 그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그때 근데 기록을 잘 남겨줘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국사책에서도 삼국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서동이전. 네, 위서동이전. 거기서 우리 역사의 기록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내가 뭐 그냥 내가 한민족을 떠나서 그냥 개인으로서 전범선으로서 내가 감정이입을 할 때 나관중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네. 나는 솔직히 좀 찬박신세인 것 같고 내가 평생 저는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삼국지에서요. 삼국지 속에서 내가 아, 제멋이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1세기의 나를 비추어봐서 삼국지를 볼 때 어느 입장에서 봐야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교훈을 거예요. 얻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현대 그쵸? 한국 시민이 아, 뭐, 그죠. 뭐, 재미로만 봐도 되는데. 재미로 봐도 되는데. 재미있기 위해서도 솔직히 내가 덫이 됐으면 난 누구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고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죠. 예. 위원일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내가 배신 때리고 목재를 솔직히 줘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삼국지 보면서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네. 다들 갑자기 내가 옆이었다가 내가 관우였다가 뭐 이러잖아요. 유리였다가 제갈량이었다가 제갈량이었다 그러면서 보는 건데 네. 내가 제갈량이었을 것 같진 않고 그죠? 근데 요즘 제가 21세기 나를 비춰봤을 때는 저는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막 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분단. 이 분단 왜 분단이 되었을까? 왜 분단이 됐을까? 그리고 저는 민족 사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네, 학교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셨고요. 네. 네, 뭐 아니 학교 이름 되게 역사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학교야. 네, 민족의 사관을 가르친다 그래서 갔는데 한복을 입으라고 한복을 입고 기력 한복이죠. 예. 한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영어를 시키더라고요. 영어 상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영어를 써야만 했었어요. 영어를 써야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왜 이거 어떤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랬을까? 네. 난세다. 난세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네, 미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역사.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에 태어난 저는 그 당시에 그 천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삼국지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저기 그 남만족인 거예요. 변방에. 추경 거기 추경이랑 그 총나라 국경 어제 명백 토벌대사. 그 변방이 끝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 유학을 해서 중심에 가서 낙양인 거죠. 뭐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는 건 영미권에 간다는 거는 그 당시에 장안에 가는 거고 낙양에 가는 거잖아요. 네.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뭘 했냐? 돌아온 사람. 카투사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이야 미국. 네. 다 미국. 미군에서 네. 그 한나라 군대인 거죠. 한나라 군대. 한나라 군대에서 남만 산다지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나라 군대인데 남만족인 거야. 남만족인 거죠. 남만족으로 가장 변방 동두천이면은 그 거의 미국에서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이 북한과의 국경이기 때문에 한중에서 이제 그냥 군 생활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군 생활하면서 나는 진짜 변방의 오랑캐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그 한나라 분들을 보시면서 그렇죠. 그거 제가 20대에 겪은 그 어떤 저의 여정이죠. 근데 네. 제가 삼국지를 봤던 거는 10대였기 때문에 그치. 그 당시 나는 그때는 내가 뭐 변방이고 뭐 생각 안 했죠. 나는 내가 유비겠지 뭐. 나는 유비고 관우야. 내가 이쪽에 한족이겠지 뭐 당연히. 그렇죠. 나는 중국어 못하지만 네. 그렇게 간장 이용해서 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하면은 이 남만족들이 네. 코끼리들을 이끌고 이게 남만족 얘기를 하자고 하시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제가 일관성이 있었겠는데. 아니 남만족 우리 PD님이 주신 질문에 남만족은 나오지도 않아요. 오나라가 찬밥이신 세바가 나오지 남만족이 왜 찬밥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점원선 범서 씨가 이런 분이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거기 황건적도 넣고 막 이민족도 넣고 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황건적도 한족이잖아요. 한족이긴 하죠. 황건적도 그 변경으로 가야 된다. 변경으로 가. 우리가 변경이니까. 이 중국의 세계관이 천하체제 아니겠습니까? 천하에 우리는 동이족이에요. 장성 밖으로. 네. 우린 장성 밖으로. 동쪽에 동이족, 남쪽에 남만족. 그렇죠. 동이족 입장에서 보려면은 동이족은 삼국지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바라보는 이 제갈량의 남만 정벌은 거의 우리로 입장하면 거의 침탈사. 그렇죠. 민족 순환사 이런. 민족 순환사죠. 남만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순환이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삼국지 쓰신 분들이 그 쓰면서 약간 이 소수 민족 입장에서 이 보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다. 그 제갈량이 이렇게 막 왔다 막 잡았다 풀어줬다 잡다 풀어주고 막 이간질 시키고. 네. 그런 이게 이 정복자의 비정함. 그렇죠. 우리 힘이 없으니까. 예. 힘이 없으니까. 그게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 그런 입장에서 오나라를 보실 때. 오나라 볼 때. 위나라와 총나라 사이에서 늘 간을 보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감정이입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전혀. 오히려 이제 형주를 노리고 네. 관우를 역습한 걸 놓고 네. 이게 이제 뒤통수다. 네. 배신의 오나라.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네. 배신의 오나라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의 오나라라고 볼 수 있죠. 총나라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렇다. 배신이죠. 네. 전 의리도 없는 관우같이 의리가 있는 관우는 의리가 있는데. 네, 관우는 의리의 화신인데 네. 저 의리 근본 없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총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오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오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얼마나 그 치밀한 고민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형주는 안 돌려주거든요. 네. 관우가 안 돌려주거든요. 관우가 안 돌려주네. 예. 안 돌려주죠. 막 돌려달라 그랬더니 제가 네. 이근이 가서 돌려달라 그랬더니 막 네. 아이 뭐 이렇게 패버리고 맞아요. 막 맞아요. 맞고 돌아와요. 네. 사자들이 막 그래서 송건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살아남을 수 있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거기서 계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여기서는 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를 믿고 있을 때 그렇죠. 쳐서 뺏어버린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이라고 평가를 이 하죠.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국제 정치로 리얼리즘인 봤을 때 거죠. 이게. 리얼리즘이다. 네. 이 리얼리즘의 핵심은 힘의 균형이잖아요. 네,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을 통해서 뭐 미국의 우리 세계 천하의 중심이죠 지금. 미국의 유명한 재상인, 네. 미국의 제갈 권력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아, 키신저. 헨리 키신저가 말했듯이 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점을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때 오나라가 오히려 총나라를 밀어줬어야 위나라를 대항해서 총나라 오나라의 이 그렇죠. 손실 없이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았냐.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거는 역사에 이게 가정이 그거 없기 아니냐. 때문에 가정은 없죠. 예. 그걸 제가 100%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근데 송건의 오나라가 이렇게 형조를 딱 뺏은 다음에 네. 이제 그 유비가 쳐들어오죠. 일릉대전. 네. 그래서 유비가 복수한다고 관우 복수한다고 쳐들어오죠. 네네. 그럼 육손이 그걸 딱 막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동맹하거든요. 네. 그게 유비 입장에서 이제 동생을 죽인 원수와 아, 다시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송건의 오나라가 그걸 해내버리거든요. 너 이거 안 받을 수 없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나 잔인한 현실주의를 밀어붙여서 그렇죠. 원하는 걸 다 가져갔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오나라는 성공했다? 그 현실주의적인 정책의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이게 현실주의 반대가 이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는 어떤 그 의리와 어떤 이성주의. 이성적인 어떤 그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규범. 그래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겠냐. 지킬 건 지켜야 네, 된다. 지킬 건 지키지 이게 않겠냐. 총나라는 사실 그걸로만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규범과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거를 유지하면서 정통성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이 나라고. 밀어붙이죠. 끝까지. 그렇죠. 오나라는 현실주의를 계속 밀고 가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오나라 같이 힘이 없는 왜냐 오나라가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오나라가 통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그게 약점이잖아요. 왜냐면은 뭐 황제를 갖고 조조처럼 있는 황제 것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밀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리얼리즘밖에 없다는 거죠. 리얼리즘이다. 오나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얼리즘인데 네. 리얼리즘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죠. 저도 싫어합니다. 사실 싫어하신다고. 저는 리얼리스트를 너무 싫어해요. 리얼리스트 싫으시다고. 저는 헨리 키신저를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헬리키시도 싫대. 저는 규범을 좋아하는 규범론을 이상과 좋아하시는데. 어떤 이런 자유와 지켜지는? 사랑과 평화 이런 그게 걸 지켜지는 세상. 이게 지켜진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시대가 절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삼국지 시대가 너무 싫으시겠다. 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아니겠습니까? 투쟁 상태죠. 예. 삼국지 상태가. 삼국지 상태죠. 예. 네. 근데 우리 요즘 세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는 네. 이 리얼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는 전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리얼리즘이 지배를 해도 그게 실질적인 어떤 무력 투쟁으로 가진 않겠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는 뭐 핵전쟁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20세기 뭐 냉전 때는 또 그게 다른 어떤 논리가 시원한 시대였으니까요. 헨리 키신저는 또 다른 논리로 이제 살았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20세기 사람 때문에 아니냐? 지난 세기 사람 아니냐? 지난 세기고 너무 과거의 어떤 그런 솔직히 말해서 좀 야만스러운 야만스럽다. 그 무한 경쟁과 힘밖에 없는. 예, 죽고 죽이는 그런 조주기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근데 삼국지는 그랬으니까 네. 그 시대는- 오나라는 또 그 시대는 작았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는 그랬고 오나라는 또 힘이 없는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리얼리즘적으로 접근했던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오나라를 이해하게 되면서 네. 오나라가 인기 없는 이유도 저희가 이해하게 됐. 리얼리스트는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리얼리스트 하면 사실 위나라도 리얼리스트인데 뭐 그들도 뭐 명물 내세우는 조조도 사실 엄청 리얼리스트. 사람들이 그렇죠. 리얼리스트라도 좋아하거든요. 난 조조가 리얼리스트라도 좋아. 근데 저는 조조는 리얼리스트라서 사람들이 조조를 좋아하는 거는 예. 리얼리스트라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카리스마틱한 리더라서 좋아하는 거지. 카리스마가 있는 리얼리스트라서. 카리스마적인 어떤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고 그런 진짜 마키아벨리 같은 모습을 마키아벨리 보이기 같은?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헨리 키신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마키아벨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굉장히 잘 계승한 사람인데 이론적으로는 계승하는데 네,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네. 그게 어떤 마키아벨리도 군주라는 자기가 군주를 오는 사실 자기가 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키아벨리 군주한테 그걸 바쳤죠. 바치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께서 실제로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저는 때문에 못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면 이걸 읽고 좀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게 조조다. 그게 조조죠. 네. 조조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리더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멋은 있어요. 멋은 있다. 네. 네. 그 뭐 송건이나 주유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카리스마 막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고 나는 나만 믿으면 솔직히 막 그렇게 의리가 있진 않아도 승리로 갈 것이야. 승리로 간다. 이게 기본적인 그 모든 뭐 전체주의적인 선동가들, 독재자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정은 그렇게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 나만 믿으면 내 결과는 편이면은 결과는 아름다울 거야. 내 가족이면은 나한테 충성하면 결과는 아름답다. 이게 모든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다 내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어떤 능력은 조조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의 아이콘으로서 위나라 그리고 조조가 사랑받긴 한데 그렇죠. 그 포지션을 또 오나라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거는 뭐 전혀 못하죠. 저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뭐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이어지는데 조조가 주인공인 삼국지는 있거든요. 삼국지 조조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해봤고 네네. 이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라는 것도 사실 뭐 읽다 보면 위나라가 좀 주인공 같아 이렇게 읽어지는 부분이 있는 기록도 훨씬 많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승리하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읽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위나라 되게 호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진나라 뭐 역사는 그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냐? 총나라는 그냥 뭐 지방 군벌의 반란 정도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되는. 오나라는 거기 엮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나라가 주인공인 텍스트가 있냐? 있나요? 그게 잘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관점을 접할 기회 자체가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오나라 관점의 삼국지 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삼국지가 동양 어떤 그 철학과 텍스트라고? 정치적인 담론의 공동 텍스트라고 했는데 리얼리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는 서양에서는 서양이 득세하게 된 계기가 마키아벨리 이후부터 그 근대가 득세하게 된 이유가 그들은 굉장히 리얼리스트적이에요. 그 뭐 흔히 말하는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어떤 리얼리즘의 어떤 논리가 득세하면서 모두가 리얼리스트였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군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리얼리스트가 될 것인가의 같은 거, 입문서 같은 느낌도 있고. 왜냐면은 그 동양에서는 삼국지 천하 통일이 하고 뭐 이후에도 몇 번 이게 뭐 천하가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붙었다 갈라졌다. 항상 천하가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통일이 결국 되고 갈라진 것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소프트 파워가 지배하죠. 규범이 지배합니다. 규범이 지배하죠. 절대 리얼리즘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19세기 뭐 유럽에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잠자는 중국. 계속 잠자는 어떤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 유교가 지배하는 어떤 이런 덕과 어떤 이런 게 지배하는 멈추죠. 안정이 돼버리죠. 네, 안정돼서. 유럽은 리얼리즘이 지배했기 때문에 계속 식민지 홍보를 하고 막 끝없이 전쟁을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미군복을 입고서 변방을 지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저희 삶에까지. 네, 우리 삶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이렇게 리얼리즘을 이렇게 찬밥 신사를 했다. 오나라를 찬밥 신사를 했던 것이 뭐 제가 뭐 비약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비약을 좀 더 하시죠. 비약을 반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서부터 오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서세 동점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천년 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알았나 나관중 책임져라. 너 때문에 나간중이 우리가 지배받고 있어. 나간중 때문에 아편 전쟁에서 진 거가 아닌가. 네가 총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사 삼국지는 보면 사실 되게 리얼리스틱한가요? 의외로. 역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거든요. 여기는 그때를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이긴 놈 어떻게 이겼지? 진 사람 왜 졌지? 막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리얼리스트로서의 기록을 남긴 정사를 나건중 아저씨가 이제 명분과 촉한 전통으로 잘 포장해서 그렇죠. 오나라를 빼버리고 위나라는 나쁜 놈 만들어서 명분을 중시하는 총나라의 이야기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명분이 중요한 건데 평화시대에는 너무 중요하죠. 이게 평화시대 너무 중요한데 또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평화시대가 무너졌을 때 난세가 도달했을 때는 또 리얼리즘을 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는 그럼 다시 한번 리얼리즘을 좀 돌아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프트 파워를 다시 좀 더 복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사실 리얼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얼리즘이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면서도 본인은 리얼리즘이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살고 싶지 않죠. 이런 무한 경쟁의 이런 난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난세라고 했던 거는 이 기후 생태의 위기. 기후 생태의 난세다. 그렇죠. 그게 난세지. 우리가 막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려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외교적 갈등은 있지만. 외교적 갈등은 있지만 우리가 이 삼국지 시대처럼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병이 창궐한 게 문제예요. 역병이 창궐하고. 네.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 저희가 쓰긴 씁니다만. 무역 전쟁은 사실 굉장히 저는 소프트하다. 전쟁을 막는 입장에서 실제로긴 무역이 많을수록 우리가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손해보니까. 분석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리얼리즘에 입각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규범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우리가 그 가치를 주목할 것인가. 새롭게 주목할 것인가. 공통의 가치를. 네, 동북아가 공통의 가치. 왜냐면 동북아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렇게 내다보시는군요. 그거는 저는 불가피한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네. 거의 뭐 중국이 가장 지배하겠죠. 근데 그게 두려워요, 저는 솔직히. 네. 저는 우리는 모두 사실 되게 미국화 됐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되게 자유주의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가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쵸. 민주주의적인 것.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에 어떤 가치를 주목해서 우리가 동북아 한중일이 특히나 공유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나라 입장에서 어떤 이즘을 택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것인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나라를 이제 좀 찬밥으로 하는 것이 리얼리즘을 약간 좀 찬밥으로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은 좀 상당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네. 텍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관점에서 오나라 관점에서 보면 리얼리스트로 보게 되는데 오나라 관점을 안 보다 보니 네. 못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런 만화가 한번 시도된 적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손책이 주인공인 만화가. 그래요? 연재가 되다가 이제 잡지에서 잘렸는지 한 1권 정도 나오고 마셨는데 제가 최근에 손책이 멋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냥 그 손책이 한창 그 영토 확장할 때 그때 좀 신나는 얘기, 손책이 쾌진격하는 그 시나리오. 그때 얘기는 좀 이제 시원시원하니까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아마 작가분의 역량이 부족하셔서 아마 중간에 끝난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막 이북으로 팔기도 하는데 옛날 거 절판된 것들 찰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얘기하신다고 해서 갖고 올라 그랬는데 못 구했고요. 아쉽네요. 이거는 되게 좀 매니악한 거긴 한데 일기당천이라는 일본의 만화가 하나 있어요. 일기당천. 삼국지 만화긴 한데요. 삼국지 만화를 표방하는데요. 그 삼국지 인물들이 현대에 환생해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화인데. 일본에서? 일본 만화죠. 일본 고등학생으로? 만화죠. 근데 여기도 주인공이 손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목적이 확실한 만화라서 전부 여자 캐릭터로 완성해서 그러니까 삼국지 인물들이 다 여자 캐릭터예요. 손책도 여자고, 흥미롭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니 그러니까 싸우다가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류의 만화긴 한데 나름 애니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공이 손책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나라 관점이 딱히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나라 학교라고 나오거든요. 오나라 고등학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오나라가 주인공인 텍스트가 있나 찾아보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제한적으로만, 유저 모드 같은 데서만 좀 실행이 됐고, 우리가 오나라를 체험하려면 게임에서 오나라를 고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어디에 중국몽 얘기하면서 삼국지를 어떻게 읽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위나라에 집중하는지, 오나라에 집중하는지, 총나라에 집중하는지가. 저희가 이제 궁금하네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정필이 준비해 주시고 지금 엄지손가락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동네마다 다 자기들 동네와 관련된 것들을 중요시한다고는 들은 것 같고. 중국은 그렇겠다. 자기 동네마다 다 유적이 다 관광 상품이니까 다. 오나라도 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렇겠네요. 적벽, 장강 이게 다 상품이잖아요. 정사 삼국지는 워낙 위나라 진나라 중심으로 돼 있고 오나라 중심에 어떤 뭐가 있는지는 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나라 중심의 관점을 갖기는 참 힘든 조건 속에서 이제 소수의 오빠들이 힙스터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오빠. 오나라 빠들. 요런 점을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했는데 노숙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알긴 합니다. 유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유비 쪽과 손권 쪽을 이제 동맹을 맺게 하고 이제 평화사절단 하다가 이제 끝까지 싸우면 안 된다. 노숙이라는 인물 되게 중요하네요. 재밌죠.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정사 노숙전에서 이게
정사에선 또 좀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그 노숙이 리얼리스트라서 네. 동의할 땐 하지만 또 싸울 땐 네. 싸워요. 그렇죠. 유비한테 가가지고 안 돌려주니까 막 군대 끌고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막 대치해가지고 막 익양대치 뭐 이런 거 요새 노숙 재평가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왜냐면 삼국지 연의에선 너무 호구로 나와서 제갈량이 퍼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 사람으로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의외로 정사에선 리얼리스트였다인데 이 노숙이 재밌는 주장이 뭐냐면 상당히 초반부터 송건한테 황제가 되라 그래요. 바로 출사할 때 바로 황제가 되십시오. 그때는 아직 뭐 위나라 조조 아직 있고 한나라 황실도 있고 그런데 황제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송건이 에이 뭐 내가 뭐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다운 시키거든요. 속으로 좋았을 수도 있죠. 그 결국 황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노숙은 한나라 중심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나라는 따로 갑시다. 중원쟁탈전에 낄 필요도 없다. 연방제 통일. 일종의. 아이, 연방제 통일? 통일조차도 아니었던 것 통일 같아요. 아닌 거죠. 통일조차도 아니에요. 그냥 따로 가자. 분리주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뭐 제갈량이 말한 삼분천하를 노숙이 먼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이유는 노숙이 먼저 오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사실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약간 오나라 사람들 조금 이제 저 중원 사람들하고 조금 기질적으로 좀 따로 가는 맛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예 분리해버리자. 라는 발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게 유학자의 머리는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천하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삼국지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삼국이 통일될까 이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가자는 이 노숙의 분리주의. 네. 그리고 오나라가 늘 그 견제하는 뭐 딱히 통일이 되지 않아도 좋아. 네. 이렇게 삼국이 계속 견제하면서 이대로 갈 수 있다면. 네네. 그걸로 좋아. 네. 오히려 좋아. 네. 라고 바라보는 이 관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들으신다면. 아니, 뭐하러 통일을 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하러 통일하지?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간중의 총나라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 네. 거기 기본적인 전제가 천하통일이잖아요. 사실 모든 중국사의 기본적인 전제가 천하통일이기 때문에. 한실을 회복하고 이렇게 모두를 그렇지.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평화,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관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평화가 온다라는 빌미로 엄청난 전쟁이 계속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저기 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천하통일은 오질 않아 계속. 저 나라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쳐들어가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또 다시 통일하게 또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만 하다 끝나요. 끝나죠. 천하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건 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도 지금 계속 전쟁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누가 하면 평화롭게 해가지고 그때 어떤 아름다운 문화 예술이 융성했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외교적 평화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없는. 그래서 요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런 기후 생태 위기와 어떤 지구촌 위기에서 봤을 때 저는 분권화, 네. 로컬이 미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한반도 통일의 문제에서도 사실 윗세대 분들한테는 이 민족 통일이 너무나 지상 과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일도 되면 좋지만 그냥 우리가 이웃 나라로 평화롭기만 교류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한반도 문제로도 연결이 되네요. 한반도 문제로도. 뭐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외교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천하통일하면 무조건 한반도 통일로 연결이 되는데 북한이랑 통일도 좋지만 지금 통일되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전에 일단은 여행만 좀 갈 수 있어도 서로 우리가 일본 갈 수 있듯이 중국 갈 수 있듯이 북한도 갈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의 이런 새로운 이제 천하관을 들어보니 굉장히 삼국지를 다시 읽을 수 있겠다. 총나라 오나라 정도는 같이 들겠네요.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렇죠. 위나라는 좀 왕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더라면 뭐 사람이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굳이 통일을 하자. 그냥 이렇게 살자. 그게 더 평화가 아닌가. 통일이 지상 과제인가. 이런 또 화두를 던지네요. 노숙. 그런데 저희가 그 삼국지라는 텍스트로 들어갔을 때는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나라처럼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 나라가 없거든요. 없죠. 왜냐면 남아가 태어나서 천하통일을 그래도 꿈꿔보다가 죽어야지 그래도 제대로 살지 않았나. 우리 팟캐스트 제목도 삼국지 분리 독립이 아니라 삼국지 연방제가 아니라 천하통일이야. 바꿔야 됩니까? 우리 걸로. 삼국지 태평천하. 천하통일이 아니라 태평천하로 바꾸면 그냥 모두가 행복한 건데. 그렇죠. 그냥 태평천하로 하면 사람들이 안 오실까봐. 안 오죠. 양반들 노래 중에 태평천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태평천하라는 노래가 있으시군요. 정 PD님이 오늘 팟캐스트 끝날 때 반드시 그 노래를 틀어주면서 끝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 어떨까요? 아직 너무 재밌는 얘기까지 왔는데 오나라가 인기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오나라의 관점에서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분리 독립의 관점에서 오나라 얘기를 주체적으로 오나라의 인기를 끌어올리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나라 인기를 끌어올리고 싶진 않아요. 오나라 인기가 끌어올리려면은 리얼리스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딱히 불만 있는 건 아니야. 네, 저는 리얼리스트들이 많아져서 오나라의 선택을 막 좋아하고 막 답습하고 막 이러면서 뭐 오나라 그렇죠. 리얼리스트 짱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위험한데.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노숙의 어떤 그런 그 가치, 노숙이 지향했던 평화관, 외교관 네. 이런 거 집중하다 보면은 또 오나라의 가치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리얼리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다른 그렇죠. 평화 공존을 얘기할 수 있는.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한반도가 독립할 때도 영구 중립 이런 론도 있었고 있었죠. 당하게 우리가 지금 약소국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동북아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면서 통일하자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떨어져서 살자를 얘기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나라 입장에서 봐도 아우르긴 힘드니까 촉과 위를 다. 통일하기 힘드니 좀 우리끼리 합시다. 요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한반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리얼리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되자는 거라기보다도.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나라 입장에서도 오나라를 이제 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총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 송건도 반역자. 네. 저놈도 언젠간 토벌해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좀 내버려 둘 땐 내버려 두자. 이런. 삼국지라는 텍스트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지금 오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걸 좀 느끼게 네. 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오나라 얘기를 엄청 해서 오나라 인기 비결을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나라 인기 올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오나라 인기 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나라 그냥 바닥에 계속 두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돼서 그런데요. 네네. 좀 어떠셨어요? 얘기 좀 해보시니까 뭐 음악 얘기 저희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예. 솔직히 아무런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고 왔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삼국지 얘기의 장점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삼국지가 동북아 공통의 텍스트라고 하면서도 네. 이렇게 무한하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이제 떡밥이니까. 여러 가지 뭐 소재로 쓰이는 거죠. 그냥 비유하고 그럴 때. 예.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삼국지를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 이미 다시 말고 한번 읽어야겠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복기만 하시면 될 네, 거예요. 복귀를 한번 해야 리마인드.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역사 뭐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찾아갔으면 하고요. 네. 뭐 호플리 나중에 음악적으로도 좀 네. 이런 쪽 음악이 더 나와줬으면은 네, 삼국지 같은 음악이요? 뭔가 약간 삼국지 영광을 받으신 음악이 나와서 이게 저희가 네. 나중에 팟캐스트 틀 수 있게 되면 되게 영광일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뭐 다음에 또 한 번 또 모셔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재밌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엄청 딥한 얘기를 했는데 뭐 매니아분들 다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삼국지 도원결이 삼국지 매니아들과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코너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갈래가 멀리까지 뻗었나 한 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도원결의를 통해서 새로운 삼국지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자평을 해보고 여기서는 양반들의 뮤지션 전범선 씨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번아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이태평천하에 무슨 무기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